네,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12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자, 금리 인하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12월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PC라든지 뭐 CPI 같은 이제 핵심 물가 지표가 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거는 중립 성향으로 알려진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직접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언급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는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를 오래 동결하는 데 따른 경기 훼손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어가지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라는 논리가 좀 이제 힘을 싣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단기 금리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인하 확률을 상방으로 반영하고 있어가지고 연준에 대한 기대 차이도 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 환경을 고려한다라면은 12월 인하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어떤 상황이죠? 네, 확실히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수급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제약바이오가 맞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올해 7월, 8월쯤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그 사이 변동성도 컸지만은 이제 재차 반등하는 모멘텀 중에 다시 이제 12월 FOMC 금리 인하 스탠스도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수급이 더 강했던 이유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좀 불을 지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심지어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좀 강하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번 수급에 대한 그 변동성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 시총 상단이 제약바이오가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구조가 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ABA바이오가 이제 일라일리와 3.8조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을 또 발표를 하면서 한국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이 생각보다 좀 탄탄하다, 대단하다 이런 신뢰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도 또 1조 이상의 딜을 발표했으니까 확실히 대장주들 수급부터 확실히 강하게 몰렸던 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에 몰렸던 이 수급들이 다른 섹터로 좀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금리 인하가 지연되더라도 제약 바이오로 이제 몰린 수급이 다른 섹터로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가 강한 이유는 뭐 단순히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AI와 바이오에 대한 결합이라는 구조적인 성장과 또 그냥 계절적인 수요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연말이나 이제 초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학회나 임상 발표 그리고 파트너십 발표 등과 이제 집중되는 바이오 특유의 좀 성수기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 이벤트와 무관하게 모멘텀이 유지되기 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와 이제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개발 기간 단축 그리고 성공률 개선 등 실체 있는 성장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섹터 대비 메리트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는 또 이렇게 경기 민감도가 좀 이제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때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급이 좀 급격히 이탈할 환경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이벤트가 만약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AI라든지 임상 일정 그리고 계절적 호재가 이제 동시에 버티고 있는 한 상황에서 바이오의 좀 상대적인 매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가 있는 만큼 그야말로 바이오의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산업 뭐 신약도 있고 기술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요즘에 어떤 분야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나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조준 사멸하는 기술인 항체 약물 접합체. ADC가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이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좀 크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ADC는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항체, 안티바디는 암세포만 찾아가는 표적 탐지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약물, 드러그는 이제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폭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주게이트 해서 접합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둘을 연결해주는 이 스위치 역할의 이제 링커까지 이해하신다면은 즉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면 링커가 열리면서 약물이 암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성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 기존 항암제보다는 이제 확실히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낮은 혁신 기술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른 항암제 대비해서 상업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다라고 판단한 점 때문에 일라일리나 이제 화이자라든지 다이치 상교나 이제 GSK 등의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이 이제 수십조 원 단위로 M&A를 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ADC 시장은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48억 달러 규모였는데 향후 2034년까지 연평균 한 9.4%씩 성장을 하면서 약 362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대장주들이 계속 각광을 받던 것이고 이런 주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계속 붙는 과정에서 ADC를 확실히 차세대 항암제의 주류축으로 보시면서 확실히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ADC 원리를 들어보니까 참 신기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이 ADC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지금 ADC 분야에서 이제 국내 기업 가운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주목해야 될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자체 ADC 플랫폼의 이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리전이 좀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실제 임상 단계에서도 성과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한양행은 기존 항암 파이프라인에 ADC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상업화 가능성이나 아니면 글로벌 공동 개발 확장성에 동시에 지금 높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조 난이도가 높은 ADC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서 이제 CDMO 시장에서 사실상 ADC 생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DC는 임상이나 기술이나 제조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ADC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ADC 투자 관점에서는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또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반 신약 개발인데요. 이 AI를 통해서 약을 개발하는 기간이 확 단축됐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죠? 네,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 조용히 하지만 이제 아주 크게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섹터가 바로 AI 신약 개발입니다. 기존에는 수십만, 수백만 개의 화학물 실험이 실패와 반복을 거쳐서 네. 전임상, 임상, 일상 진입까지 평균 5에서 6년이 걸렸고 전체 개발은 1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 개발 기간은 이제 한 10년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줄여버리고 네. 한국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25에서 50%까지 단축해버리니까 글로벌 제약바이오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실히 대웅제약이 한국화학물은행 60만 종 중에서 딱 맞는 후보를 AI로 3개월 만에 발굴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이 기존 방식이었으면 사실 2년 걸릴 일인데 AI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RNA가 어디서 발현되는지 지도처럼 분석해서 암 신약 표적 발굴 속도를 확실히 혁신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밖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파로스아이바이오나 온코크로스 등의 주요 기업들을 통해서 AI 후보 물질 9개가 현재 임상 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임상까지 진입한 국내 AI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본격적인 AI 기반 신약 개발 시대에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업계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 AI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는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과 리커전 OS로 AI를 최적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엘이라든지 로슈, 그다음에 제넥텍과 사노피 같은 수십억 달러에 대한 잠재 마일스톤에 대한 딜을 쌓아가고 있고 자체 파이프라인도 확실히 다수 임상 단계에 올라와 있어서 플랫폼과 임상에 대한 동시 검증 중이라는 점을 살펴보신다면 확실히 글로벌 탑 티어들의 위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죠? 네, 저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확대가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성장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는 초기 단계에 있는 이제 신약 기술을 직접 사들이기보다는 잠재력 있는 이제 바이오텍과 이제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해가지고 공동 개발, 뭐 지분 투자, 기술 이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키우는 전략을 좀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만으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임상 비용이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와 성공 확률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 ADC, 뭐 이렇게 항암제 같은 분야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찾는 영역이라서 협업에 대한 기회도 좀 빠르게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기적인 이제 기술적인 이전과 마일스톤 구조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매출 기반의 이제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R&D 투자에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점도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강화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에게 단순한 협업 기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수합병에 투입할 자금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하면서 이 바이오 업계 M&A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M&A가 활발해지면은 제약업계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최근 사례만 보시더라도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를 했고 머크가 베로나 파마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노바티스도 에비티티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여기 사례들이 모두 보시면은 1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왜 이렇게 M&A 이슈가 많이 나오는지 살펴보시자면은 특허 만료로 매출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가 또 있고 또 약가 압박이 있고 그다음에 FDA 승인 지연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또 확대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리스크를 한 방에 메우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될 만한 신약 후보 물질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그래서 6년간 전체 매출의 40%가 되는 특허 만료에 대한 그 부분 그래서 증발하게 되는 부분과 내부 개발은 좀 성공률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은 조달 비용까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점점 리스크가 최소화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매출 연결이 가능한 임상 자산을 좀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고요.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수혜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화이자와 메세라 인수 과정에서 D&D 페마텍의 가치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BA바이오도 그래바디 D 기술로 인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금액의 최다 기록을 세웠고요. 원래 BBD 투과가 핵심이었는데 근육, 지방, 세포 등의 다양한 조직으로 약물 전달 가능하게 되면서 가치가 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1조 원 이상의 대형 기술 수출 M&A 딜은 대부분 연말에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 빅딜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빅파마는 특허 절벽을 앞두고 현금 2조 달러를 좀 쌓아둔 상황이라서 확실히 성공 확률이 높은 신약 플랫폼은 가격을 2배, 3배 불러도 그냥 사버리는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후기 임상이라든지 RNA나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ADC나 약물 전달 플랫폼 같은 이런 섹터는 올해와 내년이 가장 강력한 테마 사이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영진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확실히 AI 신약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탑3 기업 프로티나입니다. 네. 예, 동사는 AI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현재 AI 신약 개발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AI 모델은 많은데 컴퓨팅 파워도 충분하지만은 신약 검증에 쓸 수 있는 고품질 빅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 단백질 간 상호작용 PPI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신약 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기존 방식은 정제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데이터를 모으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AI 신약 개발은 이제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가 없어서 AI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태가 현재 난점이죠. 그런데 이제 프로티나가 혁신 플랫폼
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단백질 정제 없이 바로 상호작용이 또 가능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수년이 걸리던 작업을 단기간에 대규모 수행을 하게 되겠고 즉 항체 검증이 3개월 걸리는 게 2주가 걸리게 되겠고 매주 5,000개의 항체 서열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학습할 수 있는 진짜 고품질 데이터를 기계처럼 찍어낼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휴미라 대비해서 20배, 최대 100배 효능까지도 증가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만들어낸 항체가 실제로 이제 탁월했냐라는 그런 현실적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전 세계 AI 신약 기업 중에서 항체 빅데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동사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 대형 과제 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프로티나가 공동 연구를 해서 25년, 27년 사이에 AI 설계를 하고 대규모 실험에 대한 데이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고속 항체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이제 목표는 임상 진입 또는 기술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정보 학계, 그다음에 대형 바이오가 프로티나의 기술을 산업적 필수 기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달리면서 상승하는 이유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탑3는 프로티나였습니다. 2위도 궁금한데요. 탑2는 어디죠? 네, 탑2는 미국 주식입니다. 앱셀레라입니다. 네. 네, 앱셀레라는 이제 빅파마 이제 바이오 회사들한테 항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항체 발굴 플랫폼을 서비스하면서 단순 용역이 아니라 성급 기술료라든지 연구비, 그다음에 임상 허가 매출에 대한 마일스톤까지, 그다음에 또 심지어 로열티까지 받는 전형적인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앱셀레라는 이제 항체 신약 개발의 데이터라든지 엔진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전부 갖춘 실정형 AI에 대한 항체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앱셀레라는 방대한 자연 항체 레파토리라든지 AI 자동화 기반 설계와 또 최적화 기술, 그다음에 실제 다수 파트너 임상 파이프라인까지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항체 OS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파트너랑 진행한 항체 발굴 프로그램이 100개를 넘어섰고 이 중 18개는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즉 AI 항체 플랫폼으로 발굴된 후보들이 실제 임상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트랙 레코드가 꽤 많이 쌓인 글로벌 탑티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해서 다수의 빅파마에 대한 어떤 장기 파트너십 계약 체결, 그리고 자체 파이프라인까지도 임상 단계에 올라와 있는 중이겠고요. 대규모 항체 데이터와 AI 모델, 그다음에 자동화 실험까지, 인프라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합 때문에 앱셀레라는 지금 현재 AI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중에서 상장사 중에서도 레퍼런스 케이스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항체 플랫폼 쪽에서 확실히 프로티나와 함께 꼭 같이 봐야 할 축으로 기억하시자. 현재 AI 버블로 인해서 미국 AI 신약 쪽에 대한 주가가 쭉 눌려있는 기회의 요인으로 보시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탑2는 앱셀레라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영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ADC에 관련된 이중항체 개념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중항체가 아니라 삼중항체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삼중항체는 분명히 이중항체 이후에 차세대 먹거리라는 점에서는 성장 프리미엄을 확실히 줄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고 그 중심점에 있는 수혜주가 바로 이번에 탑1 종목입니다. 네, 자,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뭘까요? 네, 확실히 이중항체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삼중항체는 아직 컨셉은 좀 세련되고 매력적이지만은 임상 데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검증은 전의 단계다, 이전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기장 상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마스터픽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리자면은 PD1에 대한 원천 항체를 보유하면서 심지어 이중항체 플랫폼도 보유하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삼중항체와 사이토카인 융합, 멀티앱카인까지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3천억대 초반이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적으로 정말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스토리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실제 성과도 좀 확실한 편입니다. 누적 9건이나 기술 이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투셀과 HK 이노엔과 앱티스, 이뮤논시아 등의 14개 이상의 파트너사들과 공동 개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심지어 리가켄 바이오와 ADC 기술 이전까지 진행할 이력이 있으니까 플랫폼의 상업과 그다음에 실전성을 이미 증명한 회사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티 앱카인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마스터픽이 왜 차별화 포인트냐? 일단 동사의 자체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이 멀티 앱카인은 2중, 3중항체 더해서 사이토카인을 한 방에 묶어서 종양 면역을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깨우는 차세대 면역 항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률을 올리고 독성은 좀 줄이다 보니까 멀티 앱카인의 핵심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게 기존 항체 대비해서 확실히 큰 차별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세포 치료제처럼 복잡하지 않은 기존 항체 의약품 생산 라인에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포맷이다. 결국 이런 기업들이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이런 주요 기업들의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데 브리핑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